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롱 위크엔드입니다. 오늘 땡스기빙 데이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추석을 지난주 해서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루를 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뭐 같이 산책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긴 했습니다. 네, 뭐 그런 좀 마음의 여유들이 좀 생기는 날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프트 근무를 늘 하다 보니까 늘 월요일 날 쉬니까 오늘 특별한 건 없긴 없어요. 근데 애들이 쉬니까 요런 날은 이제 저는 일이 좀 늘어나긴 해요. 애들 밥도 먹여야 되고 점심도 먹여야 되고 또 저녁도 준비해야 되고 그 사이에 또 집안일도 좀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바쁘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뭐 이유 없이 그냥 괜히 바빠서 또 비디오를 많이 못 찍었어요. 그 사이에. 뭐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근데 옛날에 이제 비디오를 안 찍으면 뭐 좀 굉장히 좀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 막 마음이 꼭 찍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없어졌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저도 점심을 먹고 지금 마음 편하게 그냥 지난 뉴스들 뭐 몇 가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캐나다 고용 여전히 강세, 고금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2023년 말부터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까 집값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막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막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가 과열 상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경기가 과열되고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뭐 장사를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뭐 크게 막 이렇게 잘 된다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는 직장 뭐 사람을 조금 줄이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를 해서 이번에 지난달이죠. 9월 달에는 6만 개가 추가가 됐고 교육업은 2달 동안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은 실직 상태가 됩니다. 방학 때는 그죠? 그러다 그때는 이하를 신청한다든지 뭐 월급을 받긴 받는데 조금 덜 받는다든지 그 이하를 신청하다가 또 다시 월급을 이제 받게 되는 뭐 12개월 동안 나눠 받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 어쨌든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교육업이 이제 증가가 됐고 시간제 일자리도 늘었고 임금 상승세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고금리 장기화가 이제 힘이 실렸다. 뭐 이런 얘기 사실상 많이 나오기도 나왔어요. 생각보다 아마 금리가 많이 안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원래 저번 제가 며칠 전에 다뤘었는데 저는 지난주인가요? 사실상 지금 GDP는 성장이 그냥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인구 증가할 때 우리가 저도 이민을 해봤지만 우리 이민할 때 한국에서 돈을 바리바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돈을 갖고 오든지 한국에서 좀 송금을 계속 받는다든지 당장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1년 동안 되게 머물면서 작게는 5만 불에서 많이 쓰는 사람들은 뭐 1억까지도 쉽게 날아갈 때가 이제 이민을 대기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민을 초반에 한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특별한 막 풀타임 잡을 찾지 못하니까 돈을 쓰면서 살고 있죠. 특히나 애들은 학교 보내야 돼. 애들은 크고 옷 사줘야 되고 또 뭐 학교비 들어가고 학원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사실상 침체에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성장인데 그게 이제 확 드러나질 않는 거죠. BC주에서는 인구가 3만 9천 개 그리고 퀘벡이군요. BC주는 2만 6천 개. 근데 알버타에서는 3만 8천 개가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를 했대요. 저도 알버타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알버타는 그러니까 석유 가스 영향을 참 많이 받는 주라는 거 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알버타 주는 그런 흥망성쇠가 가스 앤 오일 프라이스에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긴 한데 제가 옛날에 자꾸 이러니까 말 좀 끝까지 하라 그러는데 저도 잘 몰라서 근데 알버타 주는 많이 몇 번 다뤘잖아요 사실 그죠? 여기서 끊고 그래서 이게 제 부동산 어떤 그 가격하고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이제 경기 침체가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스팀이 또 좀 반짝 올랐다가 스팀이 또 이제 가라앉고 있는 상태인데 소위 말하는 어폴더빌러티가 이제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집 사기가 힘든 건데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보면 뭐 경기 뭐 이렇게 집값이 엄청나게 추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집값이 이제 좀 뭐 떨어지고 이제 어폴더빌리티 여전히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태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캐나다 6개 주 최저임금 일제히 인상했다. 계속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주는 마니토바주는 14.15, 굉장히 적죠 사실은 딴 주에 비하면. 근데 15.30으로 무려 1.15달러가 인상이 됐고요. 온타리오주도 15.5에서 16.5, 1달러 이상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거. 근데 이게 워낙 적은 돈이다 보니까 저 1달러만 올라도 거의 뭐 9% 8%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임금 그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올려주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BC주 같은 경우 굉장히 셉니다. BC주 다른 주에 비해서 16.75로 뭐 가장 세기는 해요. 그만큼 뭐 집값도 비싸고 렌트도 비싸고 저 정도 받아서 살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그죠? 집을 갖고 살기는 쉽지 않고 어떠한 뭐 같이 이제 룸쉐어나 젊을 땐 가능하죠. 저도 한 집을 빌려가지고 5명, 6명 같이 살았어요. 맨날 싸웠죠. 맨날 싸웠는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또 되게 재밌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젊을 때니까 20대 초반이니까 그게 가능했기도 했고 모여서 같이 놀러 간다든지 모여서 뭐 음식 해 먹고 같이 해 먹고 이제 그러면 한편으로 도 맨날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가출했던 것 같아 보면 싸우느라고 어쨌든 근데 이게 최저임금 받고도 그게 뭐 가능을 한 뭐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결국 어폴더빌리티도 변하잖아요. 어폴더빌리티가 너무 비싸니까 집값이 뭐 고정이 되고 어폴더빌리티가 이제 구매력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됐을 때 저렇게 최저임금이나 여러 가지 뭐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잡히고 그리고 금리도 잡히면 사람들이 어폴더빌리티는 이제 떨어졌다가 굉장히 이제 오르기 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를 때 같이 부동산을 자극하기도 해서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오르락 내리게 왔다 갔다 하다 소위 말하는 이제 바닥 다지기를 계속 하다가 또 여러 가지 뭐 금융 환경이 맞았을 때 경제 환경이 맞았을 때 갑자기 이제 급등 구간들이 늘 나오잖아요. 보면은 지금은 그런 구간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럴 때 이제 버텨내는 거죠. 우리가 금리가 뭐 지금 뭐 기준금리가 5%인데 5%보다 많을 때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았잖아요. 물론 이게 뭐 근래 뭐 10년, 20년 사이는 굉장히 높은 금리긴 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이제 버티기 작전, 열심히 버티자. 갖고 있는 자산을 웬만하면 팔지 말고 이제 버텨야 된다. 뭐 그런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버티기 작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 공간이 나올 때, 그 전까지는 뭐 혹시라도 좀 캐시플로우가 약하고 뭐 자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기지를 많이 내가지고 그래도 모기지를 많이 내도 그 렌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죠? 렌트는 다 날라가는 돈인데 그래도 모기지를 내면은 반 요즘엔 금리가 워낙 비싸서 그렇게 않지만 그래도 반 가까이는 그래도 원금을 좀 갚는 게 있으니까 절약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내 집을 소유했다는 그런 오너십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런 자극이 되기도 하고 렌트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구간도 열심히 버티자 뭐 그런 얘기고요. 또 캐나다 신규 주택 착공이 줄 것이다. 내 집 마련을 이제 포기하면서 사람들이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뭐 제가 임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임대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제가 부자들 막 다뤘잖아요. 어떤 분이 부자들 걱정하냐고 다뤘는데 부자를 걱정하진 않고요. 걱정하지 않아. 전혀 걱정 안. 부자를 왜 걱정합니까 도대체? 내 걱정이 바쁜데. 네. 저는 그걸 이제 부자들의 그 님비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의견도 얘기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럼 부자들 사는 동네에 임대가 들어가는 걸 이제 쫓아내려고 노력하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자들의 어떤 님비 현상에 대해서 님비 아시죠?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내 뒷마당 안 돼. 그런 부자들의 어떤 그런 형태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이 저도 있긴 있어요.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이제 다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서리에 살고 있어요. 서리 살다 보니까 그 완리 지역 같은 데 가면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그쪽 완리 지역 가기 전에 이제 길포드에 있는 슈퍼스타를 이용을 하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옆에 그 쉘터가 생겼어요. 쉘터가 생겨서 노숙자들의 시설인 것 같아요. 그 시설 하나 들어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공원들 하며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져요. 막 오줌 냄새 그리고 이상한 냄새 많이 나고. 근데 그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부자들만 님비 현상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이런 시설들이 이런 것들이 내가 사는 가까이 있는 동네에 좀 안 들어왔으면 쉽게 말하면 노숙자 시설인 거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경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자들의 님비 현상의 마음이 나는 없다는 아니다. 나도 있다. 그래서 꼭 그 사람을 뭐 비난하려고 만든 영상도 아니었고 그냥 부자들은 이런 행태를 보이더라. 근데 그거랑 똑같은 중산층들도 그런 똑같은 형태가 있긴 있습니다. 그죠? 지역마다 다르고 소위 말하는 그 이지미 현상이라는 따돌림 받는 현상도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카르텔과 기득권이라는 게 아이들도 있거든요. 아이들도 자기 그룹이 갖고 있는 기득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놓지 않기 위한 어떤 행동들인 거잖아요. 거기 나타나는 것들이 다한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얘기가 또 딴 데로 좀 새고 있는데 어쨌든 임대 아파트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집을 구매하기는 쉽진 않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임대 주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네 정치적 어떤 영향력에도 크게 도움을 주는 게 있으니까 또 저렇게 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늘었냐면, 캘거리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밴쿠버 본 것 같은데 어딨나? 제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일반 주택이 이제 굉장히 착공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58%나 감소했고요. 그리고 여기 상반기 밴쿠버, 토론토의 주택 착공은 지난해보다 각각 49%, 32%나 증가하긴 했네요. 전반기는. 근데 이제 후반기에 들어올수록 여러 가지 이제 저게 아마 그 전에 플랜이 다 돼 있던 것들이 그래도 그나마 저렇게 증가가 된 건데 지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게 뉴스가 몇 번 나오긴 했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임대주택이 많이 올라오는데 캘거리 같은 경우는 건설 전체의 임대주택 콘도 건설이 전체의 3분의 2 그죠? 임대 아파트 착공이 전체 신규 착공의 3분의 2 그 전에는 개인 콘도가 3분의 2였는데 이제는 임대 아파트 착공이 3분의 2다. 회사들도 그 콘도를 줘서 팔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근데 임대는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임대를 짓기도 하고 에드먼턴에는 이 비율이 96.8% 이게 말이 되나? 너무 엄청난 비율인데 그죠? 어쨌든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던 어폴더빌리티 구매력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쉽지 않고 건설사들도 일단 신규 프로젝트 하기가 쉽지가 않고 하더라도 잘 팔리질 않으니까 근데 팔리지 않은 것도 문제긴 한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제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분양가 특집 한번 하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자료를 좀 모아보고요. 몇 개 없어요 사실은. 근데 몇 개만 비교해도 되긴 되니까 분양가가 워낙 비싸니까 이게 집 사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사고 나서 분양할 때까지 분양할 때는 원래 미래 가격을 좀 책정을 하잖아요. 분양할 때 그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라는 어떤 지금 의문도 많이 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쨌든 근데 뭐 잘 되는데 입지 좋은데 소위 말하는 버나비 코키틀람 좋은 데는 다 정말 잘 팔리고 잘 안 팔리는 데도 있긴 있죠. 보니까 아마 썰이 이런 데도 안 팔리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얼마나 비싸길래 안 팔리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트로 밴쿠버에 노숙자들이 많이 증가했대요. 집을 못 사니까 주거비가 너무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밴쿠버는 그렇다긴 한데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뭐 구글을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막 노숙하는 사람들 막 화제가 많이 돼가지고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월 뭐 임금이 1억 가까이 되는데도 월세가 너무 비싸고 집을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텐트 치고 살든지 아니면 저기 구글 앞에 주차장에다가 이제 자동차 세우는 거기서 산다든지 뭐 그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뭐 그거랑 좀 다르지만 밴쿠버도 어쨌든 노숙자가 32%나 늘었대요. 근데 늘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소개시키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요거. 자, 보시면 요 부분이에요. 밴쿠버시죠. 밴쿠버가 노숙자가 꾸준히 증가해 왔고 지금 뭐 제일 많은데 증가율이 되게 떨어졌어요. 16%밖에 안 돼요. 밴쿠버의 노숙자가 준 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고 밴쿠버가 지금 그 중국의 시장이 되면서 지금 밴쿠버 노숙자 있는데 공원도 밀어버리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밀었는데도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제가 볼 때 일부가 돌아왔고 요 사람들이 지금 이동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밴쿠버는 겨우 16%밖에 늘지 않았지만 버나비는 무려 69%가 늘었어요. 그리고 리치몬드도 리치몬드가 91% 엄청나네. 사람들이 다 리치몬드로 간 것 같은데 노숙자들이. 트라이시티도 움직였고요. 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다 시티랑 연결이 됩니다.
써리가 어딨죠? 써리? 아까 찾았었는데 써리도 꽤 늘어났는데 써리는 65% 그래도 좀 덜 늘어나네 딴 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밴쿠버에서 늘어나야 될 그 노숙자들이 86% 트라이시티로 시트레인 전철 타고 스카이트레인 타고 이동을 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델타는 159%나 늘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그리고 버나비도 69%.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밴쿠버에서 밀린 노숙자들이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이 집을 없애면 어딘가에 가서 집을 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그냥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그냥 제 내피셜이에요. 어쨌든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지금 다른 도시로 어디로 서리로 트라이시티로 그리고 리치몬드로 버나비로 이동 중이다. 저는 옛날에 이제 분명히 랭리가 만약에 스카이트레인이 다 완성이 되면 랭리 쪽으로 아마 많이 이동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랭리가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될 건데도 불구하고 랭리 지도를 한번 봐볼게요. 랭리 지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랭리를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네, 랭리를 굉장히 저도 좋아하고 저의 다음 투자자 제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혹시라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아마 랭리에 투자를 하거나 랭리 뒤쪽에 아마 뭐 아보츠폴드라 랭리 이 사이에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돈이 많지 않은데 살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저런 데가 이제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랭리 이제 다운타운에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만들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요 주변이 다 지금 주거 지역보다는 대부분 상가 지역. 여러분 이제 내용을 아시는지 알지 모르. 제가 어제 이제 아는 지인하고 그 폴트 랭리에 갔다 왔어요. 폴트 랭리를 가 보니까 여기가 제가 여기에서 다리를 건너잖아요. 요 강이 프레이저 리버가 유속이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진흙이 많고. 그래서 이래서 초기에 사람들이 여기 정착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폴트 랭리가 이제 옛날에 요새를 짓고 초기엔 사람들이 이제 정착한 곳이잖아요. 퍼스트 네이션 뭐 센터도 있는데 유속이 느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옛날에는 큰 배가 필요 없고 작은 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안전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정착을 하고 초기에 사람들이 머물렀겠구나. 그리고 저지대다 보니까 이게 여기 좀 침수지역 저주되긴 합니다만 저지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초기에는 정착하기 쉬웠고 옛날에는 그런 수도시설 이런 게 부족할 때니까 농사 짓거나 이러고 짓기 편하니까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됐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여기 폴트 랭리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랭리가 이제 가까이에서 여기 일본 하이웨는 옛날부터 있던 도로니까 개발이 됐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폴스 네이션들이 있는 쪽이랑 무역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랭리 여기 타운십이 아니고 시티 오브 랭리 있잖아요. 시티 오브 랭리가 여기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타운십 이제 소위 말해서 타운십 랭리하고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따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시티 오브 랭리가 텍스 이런 거 자기가 많이 내니까 딴데 랭리가 엄청 크잖아요. 랭리 타운십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마 썰이 다음으로 큰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도시를 여기 랭리 시티가 시티 오브 랭리가 세금을 내서 옛날에 다 먹여 살린 때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따로 독립할래. 그래서 따로 독립을 했어요. 지금은 인구수나 발전이나 모든 게 랭리 타운십이 엄청나게 더 발달이 되고 있죠. 뭐 여기 이제 윌로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개발이 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랭리는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여기 타운이 형성이 됐는데 사람들보다는 이게 다운타운 형성이 됐잖아요. 다운타운식으로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지금 오히려 늦춰졌죠. 근데 여기는 오히려 스카이트라인이 생기고 만약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저는 훨씬 더 개발이 굉장히 좀 특이하고 덴시티하면서도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다 상가 지역이 밀면 되잖아요. 싹 밀어버리고 역 주변으로 조닝 싹 바꾸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하이라이즈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발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랭리는 저는 굉장히 좀 나중에는 우리 좋게 발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라는 게 이게 랭리라는 게 지역마다 옛날부터 개발된 데는 지금까지 개발에 흐름 못 탔을 뿐이지 결국 개발은 결국은 되니까 스카이트레인도 들어오고 그러면 노숙자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주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노숙자들도 좀 많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직 다행히 스카이트레인이 없다 보니까 아까 봤듯이 랭리 쪽으로 가는 불과 12%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왜? 교통이 불편하니까. 화이트락 보세요. 화이트락도 겨우 6% 거의 증가하지 않았죠. 왜? 교통이 불편하니까. 랭리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교통이 좋은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노숙자들은 지금 이동 중이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노숙자들도 이동 중인데 스카이트레인이 생기면 더 그냥 될 것 같다. 이건 여담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오늘 또 대략 살펴본 뭐 캐나다 경제 뉴스, 부동산 뉴스,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설명이 나오기 시작된 또 랭리와 폴트 랭리의 어떤 그런 옛날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얘기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밴쿠버 역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롱 위크엔드인데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